제가 오세훈 시장을 안 이래로 가장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맞아요. 상태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위기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을 본다면 장동혁 대표는 거의 시한부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정치부 기자로 봐왔던 정치인의 모습과 장동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극우 커뮤니티를 가보면 아직은 단단합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그걸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좀 이상하다. 이 와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 거치 관심인데요. 오늘 결심 공판했고 특검에서 징역 1년 6개월 네. 구형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분이 뭐 물론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형의 내용은 다 부인했고요. 또 1년 6개월이라는 것도 특검의 구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형량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가 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법적인 영역이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한테 기자들이 정치 현안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장동혁 지도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리더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다. 재선거 주장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 구호에 불과하다. 아니 오세훈 시장이 말을 원래 이렇게 세게 했던가 싶기도 해요. 전혀 아니죠. 예, 어쨌든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장동혁 대표하고 아주 그 정면 대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이 우위에 설 거라고 보세요? 오세훈 씨하고 장동혁 대표하고요. 네. 아니 그거야 뭐 한쪽은 이제 당권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지금 막 이제 대표로 당선이 돼서 힘을 얻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선거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그 부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어쨌든 선관위는 독립기구긴 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그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런 그 반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하고 그냥 싸우니까.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생결단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실망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 거 봐라. 쟤네 지금 뭐 망가지고 있네. 라는 자신감을 얻고 오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한동훈과 오세훈의 생환. 네. 이게 사실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게 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야, 드디어 우리도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2명이나 생겨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저는 세 번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효과가. 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도 해볼 만하네. 야, 그렇습니다. 민주당 맨날 싸우는데, 야, 조국 날라갔잖아. 조국 안 되잖아. 김경수도 안 돼, 이제. 그럼 그거 누구 있냐? 야, 전충대도 맨날 싸우고 있으니까 저기도 힘들어. 그럼 뭐 송영길이나 김민석인데, 야, 그 정도는 우리가 이기지. 이런 분위기가 자신감을 꽤 있다고요. 회복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꽤 있어요. 예. 자, 하호영 기자가 볼 때는 네. 우리 한동훈 의원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다음 대통령 될까요? 다음 대통령이요? 보통 제가 마크맨을 한 기억으로 보자면 네. 한 6개월 아니요 한 3개월 전까지도 여론조사 1위가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드물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제가 반기문 총장 마크맨이었거든요. 아. 꼭 반기문 총장의 예를 들지 않는다고 네. 하더라도요. 네. 여러 후보들을 봤을 때 그럼 지금 벌써 대선을 이야기하기엔 좀 어렵고 사실 오세훈 시장의 지금 포지셔닝은 굉장히 독특하긴 합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을 안 이래로 가장 에스컬레이팅 돼 있는 맞아요. 상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땐 위기감이기도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아마 국민의힘의 빈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과 한동훈이 동시에 등장했는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것이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혈입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 또 오세훈 시장 쪽에서 장동혁 지도부 쪽에 뭐랄까 연대의 움직임의 신호를 계속 보냈다고 해요. 물밑으로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을 강성 지지층이 얼마나 비토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거부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길은 지금 딱 이거 하나 남은 거죠. 그래서도 점점 더 에스컬레이팅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라는 반대로.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차기 대통령감 조사 9%지만 1등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1년 6개월 선거를 이거 구형을 했고 네.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물론. 근데 뭐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선거법과 관련이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5년 동안 10년인가요? 그 선거 아니지. 그러니까 벌금이니까 네. 5년인가? 이거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좀 질질 끌겠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생각이 예. 되어지고 지금 아까 이제 그 우리 앵커가 물어보신 거는 지금 현재 그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어쨌든 그 선거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보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이가 커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이가 커진 파이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지면 선거에서 굉장히 대선에서 유리한 2030년 대선에서 유리한 그게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그 한계가 지금 현재 서울시장을 해야 되니까 정치적 발언을 정치적 발언 할 수가 없어요. 네. 서울시정이 우선이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뭐 상임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대정부 질문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더 유리하고 이쪽은 좀 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장동혁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을 본다면 죄송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거의 시한부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뭐 아주 극우적인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만나봤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 왜 그래? 라는 얘기를 만나보면 다 하는 얘기가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장동혁은 왜 그래?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과연 얼마나 정치적인 이 자기의 입지를 밀어갈 수 있을지는 참 의심스러워요. 무림에 새로 떠오른 강자, 뭐 오세훈, 한동훈, 신흥, 강호들인데 이 강시 하고 싸우면 저는 당연히 그 새로 떠오른 사람들이 전 이길 걸로 봐요. 밀어주는 사람이 옛날에 친윤들이 밀어준 거잖아요. 친윤도 발 빼는 다 손절했잖아요. 지금 거의 손절한 걸로 지금 발을 빼고 보여져요. 있어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이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예.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른 관전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뭐냐면 네. 지금까지 제가 정치부 기자로 봐왔던 정치인의 모습과 장동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상적인 보수 정당의 모습으로 투영해서 우리의 바람을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현실적으로 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의 비행의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버틸 것이다. 예, 극우 커뮤니티를 가보면 아직은 단단합니다. 아, 그럼요. 예, 아직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그 눈빛이 이렇게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그걸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전에 국회 전문위원 했을 때 국회 사무처 직원들하고 이제 잘 지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사무처 직원들 얘기해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그 극우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자연스럽게 우리 한동훈 의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를 반대하는 분들도 제가 보수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 자산 내지는 무기라고 말하던데 왜 그 무기를 아껴두나? 정말로 싸워야 할 시점이 왔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처음에 당에 빨리 들어갈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그 선관위 사태가 전개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선관위 사태가 전개되는 거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이거 이렇게 마무리를 해 가면서 네. 선거 마무리를 해 가면서 그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 다시 당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절차를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이번 선관위 사태로 이걸 선거 부정으로 부정선거로 몰고 가면서 본인이 연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한동훈도 뭐 천천히 들어와도 된다는데 뭐 우리가 뭐 장동혁 그냥 좀 견디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지금.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막 내부적인 분열에 의해서 갈등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거는 생각이 없고 그냥 여기에 있죠. 네. 선관위 문제만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선관위 문제 이거는 여야가 합심을 해서 어쨌든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자라고 하고 민주당 내 문제점들 공격 포인트가 많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쪽은 신경을 안 써. 그리고 그냥 여기 내가 살기 위한 이 부정선거 주장만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좀 바뀌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해줘야지 당 안에서도 맞다 빨리 복당시키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목소리가 커질수록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좁아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런 포인트도 있어요. 미래혁신 포럼. 이런 국회의원 연구 모임이 있는데 이게 회장이 김기현 의원입니다. 네. 여기에 무소속이지만 한동훈 의원이 공구 모임이니까 여기 합류했어요. 거기 나경원 의원도 있죠. 예. 또 이 모임에서 묘한 게 24일에 예. 오세훈 시장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다고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 쪽에서도 장동혁 대표를 좀 선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장동혁 대표와 친윤 간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건 꽤 된 얘기예요. 사실은. 예.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선거 끝나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가 끝났는데 저 한쪽으로 좀 달려가고 있으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니 왜 이걸 부정선거로 몰고 가느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는 그 친윤들의 일반적인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윤이라는 게 구심점이 없어요. 권성동 감옥에 계시죠.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감옥에 갔지. 장재원 의원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지. 네. 그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지금 제대로 이걸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손절을 해버렸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저쪽에 무슨 뭐 같이 있었던 뭐 경남에 있었던 몇몇 의원들 정도.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강원도에 있는 몇몇 의원들 이분들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구심점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친윤계라는 것은 지금은 거의 다 정서적인 유대감 외에는 사실은 다 와야 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55표 얻었고 이쪽에 김도읍 의원이 48표지만 그때 배현진 의원이 일본에 있어서 투표를 못해서 49표예요. 그러면 따지면 6표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쪽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쪽에 친윤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야 이거는 안 되는데 장동혁은 아닌데 그럼 대안을 뭘로 해야 돼? 한동훈 너무 버거워. 부담스러워. 그리고 한동훈으로부터 우리를 그냥 다 날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손을 잡든지 뭐 받아들이든지 그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누구를 세워야 되지? 여기서 누구를 세우면은 이게 제대로 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죠. 한동훈 의원이 아니 뭐 다 안 날리고 내 당내 통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는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예. 아니 그거 어차피 우리가 싸울 때 같이 싸워야 되니까 뭐 자꾸만 그렇게 내가 무슨 뭐 칼잡이로 다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근데 하호영 기자가 볼 때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장동혁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IT 관련 국내 기업으로 유명한 이지넷 상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 입점을 기념해서 베스트 상품 42,000 밀리암페어 아워 대용량 배터리 408 PB
인터넷 최저가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입니다. 캠핑,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요. 마켓 단위에서는 13만 9천 원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동일 제조사, 동일 제품이고요. 또 1년간 무상 애프터 서비스 적용도 그대로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 한의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하호영 기자가 볼 때 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버티죠. 저는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버티는 것 말고는 맞아요. 길이 없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본인은 후반전 한 40분 정도 돼 있고 침대 축구를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모욕이 관중석에서 와도 시간이 흐르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어떤 수치를 보면, 자, 지금 상황 아까 전 최고님 말씀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여론은 이미 돌아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00% 선거를 붙었을 때, 당대표 선거를 붙었을 때 100% 이기느냐, 누군가가 뭐 쉽게 말씀드려서 한동훈 의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럼 100% 이기느냐? 100%는 또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계산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두 단계가 있잖아요.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윤 의원들이 재서 나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리지 않고 나를 밀어내지 않고 나의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속, 그다음에 당대표가 되느냐, 이 두 단계인데 그 중간에 나의 자리를 보장하느냐는 별로 이제 불안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삼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리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지가 굉장히 한동훈 의원의 품고 있는 이 바운더리가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다음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에 대한 끊임없는 표 계산이나 아니면 이 여론 추이를 더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 제가 어제 그 수도권에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지금 재선인가 그런 국회의원인데요. 자기는 그 전에 낙선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정치 꽤 오래 했는데 장동혁 대표 같은 캐릭터 처음 본대요. 이 보수 정당에서 선거에서 지면 바로 사퇴하는 게 그 일종의 원칙인데 이렇게 버티는 걸 보고 너무 사실은 깜짝 놀랐다. 물론 예상된 장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